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패키징 및 물류학과 서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앞에서 하신 분들하고 좀 비교를 해본 제 주제에 잠시만요. 이 연구라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주제를 받고 어떻게 발표를 자료를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이 연구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내용이 되게 딱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제가 이 한글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영어는 잘 못하지만 자료가 영어로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분자 프라틱 쪽을 연구를 하다가 작년 딱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대구에 있는 구미에 있는 모 업체에서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저한테 갑자기 오셔서 우리 고흡성 수지 있잖아요. 그 미세 플라스틱 만드는 생산 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소재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하셨고 그때부터 제가 고민을 한 거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1년 가까이 고민하고 이러한 친환경 냉매가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제 생각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고 하겠습니다. 예, 주제는 포장용 친환경 냉매 소재입니다. 이런 주제로 하겠습니다. 앞에 이런 콜드 체인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환경 냉매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변화 물질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PCM이라고 하는 상변화 물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러한 아이스팩에 쓰이는 그 상변화 물질에 대해서 있어서 요구되는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고민했던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콜드 체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워낙 잘 아실 겁니다. 결국은 온도 조절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온도도 우리가 식품에서 요구하는 온도들, 그리고 의약품이나 어떤 우리 인체 어떤 장기의 어떤 이동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에도 다를 겁니다. 그것들은 결국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온도에 민감한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러한 액티브 콜드 체인 또는 패시브 콜드 체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콜드 체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냉장고나 어떤 특별한 퍼실리티를 얘기하는 거고, 패시브 콜드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일상에서 보는 우리 택배의 어떤 농산물이나 어떤 식품 같은 경우도 일정한 정원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경우 이러한 미케니컬, 일렉트리컬 시스템이 쓰지 않고 어떤 아이스팩을 통해서 또는 EPS라고 하는 어떤 단열 소재를 통해서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콜드 체인,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콜드 체인은 크게 보면 푸드 섹터가 있을 거고 이러한 의약품 쪽 섹터가 있을 겁니다. 푸드 섹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들인데요. 보시는 바치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들은 요 정원 2도씨 정도 부분에 온도를 요구하게 되고요. 반면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극저온부터 그리고 상온 까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2도씨에서 8도씨, 그러니까 평균값으로 보면 5도씨 정도 되는 부분들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콜드 체인이라고 하는 콜드 체인 패키징이라는 관점에서 콜드 체인 패키징이라는 단어를 쓰면 크게 보면 이러한 저희가 앞에도 많이 보셨지만은 결국은 가장 어떤 요 노란색의 제품이라면 외부에서 들어오면 일반적인 박스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EPS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단열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 이런 열이 들어왔을 때 걔를 어느 정도 잡아먹을 수 있는 버퍼층이 필요하고요. 그 버퍼층으로 쓰이는 것이 우리가 상변화 물질인 PCM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센터에 제품이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외부 온도는 아무렇게 변하든 우리가 유통하는 그 기간만큼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가장 핵심이 우리가 상변화 물질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상변화 물질은 뭐냐면 모든 물질은
녹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상변화 물질이 물입니다. 물은 보면 물 얼음이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액체가 있고 얼음이라는 고체가 있을 겁니다. 액체와 고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열 출입이 있게 되고 그 열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어디 있죠? 여기 레이턴트 히트라 해서 잔열이라고 합니다. 결국 숨어 있는 열이죠. 그래서 그 숨어 있는 열을 이용해서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얼음은 0도씨의 얼으니까 0도씨의 얼음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얼음도 마이너스 20도짜리 얼음도 있고 마이너스 80도짜리 얼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인 만약 여기가 얼음이라면 여기 보면 얼음이라면 얼음에 열을 주면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온도계에서 보면 온도가 뭐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15도, 10도, 뭐 0도까지 쭉 온도 변화가 보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반면 0도씨에는 얼음도 있고 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얼음에서 물이 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입이 되는 열을 우리가 잠열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열이 이러한 온도를 유지하는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변화 물질이라고 해서는 모든 물질은 상변화 물질입니다. 단 사용하는 그 상변화가 되는 그 온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러한 상변화 물질을 보면 크게 보면 이러한 뭐 솔리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실용화할 때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고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그 상태가 저희가 실제로 이용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한 물질은 유기물도 있고 무기물도 있고 그리고 이런 유태틱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A라는 물질 두 물질을 섞었을 때 완벽하게 하나의 상이 만들어지는 그 상을 우리가 유태틱 또는 공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는 세 가지 종류가 이러한 솔리드 리퀴드의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게닉 같은 경우는 이런 파라핀 왁스류나 이런 지방산 같은 것들, 뭐 알코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노게닉 같은 경우는 다양한 솔트나 이런 물질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러한 공육 용액입니다. 이것들은 뒤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다양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러한 그 PCM 물질, 상변화 물질은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게 결국 상변하는 온도, 결국 저희가 이 온도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출입되는 열의 양입니다. 솔리드에서 리퀴드 될 때, 리퀴드에서 솔리드 되는 그 상변화 과정에서 입출입이 되는 잠열의 크기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것처럼 이런 더데케인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9.6도, 노멀 테트라 데케인 같은 경우, 여기 또 한 5도짜리로 많이 쓰이는데 5.8도의 상변화가 일어나고 그때의 잠열이 200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다양한 물질이 있게 되고요. 저희는 만약 뭔가를 한다면 이러한 온도와 그리고 그때 출입되는 열양의 크기, 잠열이겠죠. 잠열의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뭐 미세 플라스틱을 만드는 고흡성 레진을 쓰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생분해 수지입니다. 그래서 그 생분해 수지도 보면 많은데요. 특히나 뭐 잘 아시겠지만 셀룰로스가 있습니다. 셀룰로스는 뭐 그 자체가 뭐 식용도 가능하고 아마 물에도 잘 녹고 그리고 뭐 땅에 묻었을 때 썩기 때문에 이러한 생분해 수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거고 그 외에도 보면 이런 스타치나 전분이겠죠. 그러니까 PVA 같은 것들 그리고 PEG 같은 이러한 것들도 상변화 물질로서 또 물에 첨가하는 물질로서 애더티브로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요 논문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보면 너무나 많은 물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보면 녹는 점 여기 상변화 온도입니다. 그리고 잠열 에 따라서 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멜팅 온도 그러니까 상변화 온도와 그리고 열 전도율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상변화 물질의 특성을 또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또 이런 상변화 물질을 이용해서 뭐 다양한 이거는 뭐 그냥 첨가로 한 개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상변화 물질이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0도나 5도씨에 뿐만 아니라 이런 피자 같은 거 있잖아요. 피자 같은 게 아마 배달해서 먹을 때 한
50도 정도가 되면 되게 맛있다고 하네요. 커피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아마 나올 때는 뭐 좀 더 온도 높겠죠. 그렇지만 한 30분 정도의 간격에서 많은 온도가 저하가 생길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물질입니다. 좀 뭐 화학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러한 화학 물질을 씀으로써 케미컬들을 쓰면서 이런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반적인 피자 박스 같은 경우는 30분 지났을 때 25도로 뚝 떨어지지만 이러한 PCM을 하이 템퍼러처 PCM을 쓰는 경우는 50도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뭐 한 30분 정도의 딜리버리 타임이면 충분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을 만드는 물질입니다. 소디움 폴리아크릴레이트인데요. 얘는 물을 되게 흡수를 잘 합니다. 그렇지만 물에 녹지 않습니다. 물에 녹지 않는다면 흡수는 하지만 녹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사회적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런 것들을 했죠, 그죠? 결국은 이런 써도 된다. 그렇지만 페널티성으로 이런 환경 부담금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도 나오죠,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까지도 하지만 결국은 무게나 결국 편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환경적인 아이스팩에 대한 개발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아이스팩이 또는 아이스팩을 위한 상변화 물질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냐?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온도에서 상변화가 일어나는 특성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잡열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한행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한행각 현상이 없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번 사용했을 때 반복 사용했을 때 같은 특성을 내야 되는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자체가 되게 안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가격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 각각에 대해서 보면 멜팅 템퍼러처, 그러니까 상변화 온도입니다. 상변화 온도는 물질 자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물 하나만 쓴다면 물이 가지고 있는 상변화 온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되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 물은 되게 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물은 0도씨에서 상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5도를 타겟으로 한다면 물은 쓸 수 없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필요하냐? 결국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유태틱, 공융의 물질을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뭐냐면 두 가지 물질을 섞어야 됩니다. 그때 두 가지 물질을 섞을 때 가장 힘든 거는 뭐냐면 물질이 섞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람도 뭐 화합하기 어렵듯이 물질과 물질은 더 화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요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공융점인데요. 이 공융점의 조성을 찾아서 두 물질을 혼합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어떤 그 반복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적절한 어떤 조성을 찾는다면 잡열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단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요 점을 찾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이게 만약 물이라면 물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사실은 뭔가 이런 상변화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저런 조성 설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그 그래프인데요. 요 점이 어쨌든 뭐 요 A 물질, B 물질을 섞었을 때 요 포인트에서 함량 B에서 공융점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요. 그랬을 때 이 공융점은 같은 PEG지만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입니다. 요 물질이지만 분자량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저희가 지금 진행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잡열입니다. 잡열의 크기가 또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물 자체의 잡열은 한 300줄 per g입니다. g당 300줄의 열 출입이 생깁니다. 되게 가장 큰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물질은 사실 물만큼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어떻게든 쓰려고 하는데 단 물은 0도씨라고 하는 상변화 온도가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섞으면 분명히 잡열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떨어지는 잡열을 그래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물하고 섞는 그 물질의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물 같은 경우는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수소결합 같은 상호작용을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물질을 찾는다면 이 잡열을 좀 더 상쇄되는 부분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냉각입니다. 여러분들 영도시에 물이 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조건에서 영도시에서 물이 얼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과냉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도는 떨어졌지만 얼지 않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상당히 이런 상변화 물질을 개발하는데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자세한 얘기는 뭐 시간상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반복성입니다. 반복성이라는 경우는 저희가 열심히 잘 섞었지만 24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상분리가 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두 층으로 분리됩니다. 이렇게 두 층으로 분리될 경우 결국은 반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해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연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면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0도씨하고 5도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품 같은 경우는 0도씨를 유지하는 게 목표고 또 하나 의약품 같은 경우는 5도씨를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랬을 때 0도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물이 가장 싸고 또 좋기 때문에 물을 기반으로 하면서 뭔가 첨가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했고요. 5도씨 같은 경우는 이 5도씨를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결국 두 개의 물질을 섞어야 되고 그 섞는 조건을 찾기 위해서 두 가지의 섞는 물질을 찾기 위해서 공융점을 이용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물하고 상호작용이 좋은 고분자를 좀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조금 더 친환경적이었으면 좋겠고, 친환경적이라는 게 결국은 바이오디그레이더블한 생분해가 되는 물질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셀룰로스나 또는 계질된 셀룰로스 그리고 스타치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물질을 찾아냄으로써 저희가 개발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고흡수성 수지가 2%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한 요 물질 중에 한 2%를 집어넣으니까 뭐 동등 성능에 나타났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게 요렇게 얼게 만든 다음에 냉각을 시키면서 얼만큼 10도씨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가를 좀 측정해 보니까 물 같은 경우는 뭐 한 3시간이면 벌써 온도가 올라가고요. 반면 기존의 요게 고흡수성 수지입니다. 하고 동등 수준의 온도 증가를 보이는 물질을 조성물을 저희가 찾았고요. 그다음에 5도씨 같은 경우는 두 물질을 섞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론적이긴 한데요. 이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두 물질을 찾아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랬을 때 온도 자체가 이 정도 한 7도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물을 찍으면 용융점이 0도씨라고 생각하지만 분석 방법에 따라서 한 2도 정도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이게 딱 5도가 되고요. 그랬을 때 이 포인트가 공융점입니다. 공융점에 했을 때는 100번을 사용해도 같은 결과가 났습니다. 같은 용융점을 보였지만 그러지 않은 이 포인트, 약간 벗어난 이 포인트에 했을 때는 보시면 100번을 했을 때 픽이 두 개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제외시키고 결국 중요한 게 뭐냐? 이 공융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했을 때 저희 개발한 제품들이 이러한 저희가 테트라데카인이라는 물질인데 그것보다 더 우수하고 온도도 5도에 충분히 설계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약을 드리면 제가 이러한 특성들이 실제로 상변화 물질에 대해서 요구하는 특성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 결국은 0도씨 같은 경우는 물 베이스로 개발을 하면 되겠다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5도씨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상이한 물질을 이용해서 공융점을 찾음으로써 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결론을 얻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직 적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좀 더 적용을 한다면 실제 커머셜라이즈 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0도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업체의 기술을 이전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그 외에도 뭐 0도씨의 캔디데이트가 될 수 있는 뭐 다양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급하게 좀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